어떤 커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어. 그러니까 A는 나 B랑 이혼하고 싶다 이런 거고, B는 나 이혼 못한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C가 나타나. 저는 이 이혼 소송이 끝나면 A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네. 소송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A의 소송도 도와주겠습니다. 이래. 뭐 약간 듣는 B에 공감했어요 지금. 듣는 B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 굉장히 황당하지. 네. 근데 이게 바로 지금의 남양유업 사태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남양유업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남양유업은 원래 한행컴퍼니의 회사를 팔기로 했는데 남양유업이 마음이 바꿨어. 그래서 남양유업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하고 한행컴퍼니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대유 위니아가 네. 나타나서 이 소송이 남양유업의 승으로 끝나면 저는 남양유업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웃기지. 소송이 끝날지 안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럼 과연 대유의 속내는 뭘까? 또 남양의 속내는 뭘까?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흥미진진. 오케이. 사태의 출발로 다시 돌아가 볼게. 근데 남양유업이 원래부터 이렇게 이상한 회사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불가리스 CF, 불가리스 하는 요 CF가 옛날에 있었어. 네네. 수천 년을 이어온 장수국가 불가리아, 유산균 발효유 불가리스. 그러니까 굉장히 CF가 유행을 하면서 이 불가리스라는 대표 상품을 통해서 남양유업도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불가리스가 잘 나가니까 메일유업에서 불가리아라는 거를 내놔. 비슷하게. 메일유업이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지. 근데 남양유업이 그래서 이거 불가리아 못 쓰게 해달라라고 소송을 해서 남양이 이기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쓴 불가리스, 이 불가리아 전통 방식으로 요거트를 만든다더니 알고 보니 원재료가 독일에서 수입이 되는 거였네. 메일유업 불가리아는 진짜 불가리아산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고 실체도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는 남양의 승리로 끝났단 네. 말이지. 심지어 2010년에는 이 카제인 나트륨 파동이라는 거를 일으켜. 이게 뭐냐면 남양유업이 커피 믹스, 프렌치 카페라는 이 브랜드를 앞세워서 커피 믹스 시장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알겠지만 맥심이 1위잖아. 네. 동서가 굳건한데 이때 뭐라고 하냐? 우리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에는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프린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 그러니까 뭔가 그 카제인 나트륨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말을 한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건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네. 건데 이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허가를 받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이랑 기름을 약간 섞어주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건데 프림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에 잘 섞이라고 넣는 그냥 그런 물질인 네,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마케팅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먹혔어. 그래서 출시 100일 만에 뭐 100억 매출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남양이 옛날에 분유에 타사가 야 너네 카제인 나트륨 들어있잖아 라고 했더니 아니야 이거 아기들한테 좋은 거야 라고 했던 과거가 밝혀지면서 엄청나게 문매를 조금 맞았지. 그렇죠. 본인들도 쓴 건데 악의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사실 악의적으로 마케팅한 거지. 근데 여기까지야 그래 정말 넘어가서 식품회사의 흔한 어떤 경쟁이려니 마케팅이려니 약간 뭐 좀 양아치 같긴 하지만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양이라는 회사가 좀 부도덕하다라고 찍힌 게 이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건.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 뉴스를 많이 안 봤을 때인데도 엄청 막 연일 뭐 방송사에서도 보도가 되고 막 맞아. 우리끼리 야 남양 거 먹지 말자고 불매운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본사 직원이 대리점 주한테 이거 그냥 다 갖다 팔아. 못 팔면 네가 망해. 뭐 욕하면서 막 반말로 이렇게 했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남양이 그 뒤에 정말 줄줄이 그 병크가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다니던 정직원이 여자야. 근데 결혼을 해. 그러면 계약직이 돼. 그리고 임신을 한다. 그러면 퇴사를
거의 종용당해. 아니면은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신해서 출산휴가를 하고 복직한 여자 직원이 복직하고 나니까 내 자리가 없어. 굉장히 한직으로 그쵸. 보내버린다든지. 21세기 맞나요? 자잘한 건 정말 많아. 그나마 맛있어서 좀 잘 나갔던 초코에모. 아, 알죠. 원유 함량을 매년 조금씩 줄여간다든지 중간중간 뭐 남양유업 그 창업주의 외손녀분께서는 마약도 하시고 절도도 그쵸. 하시고 그쵸. 뭐 지금 경영진이랑은 상관없다고 계속 선을 긋지만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었지. 올해 초 4월이었어. 맞아요. 기억나지? 저희 주설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렇지. 뭐였냐면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물질이 밝혀졌다. 근데 그게 바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맞아요. 그래서 그날 막 엄청 상한가 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초 4월인데 그게 발표된 심포지엄이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야. 거기서 뭐냐면 개의 신장과 원숭이의 폐에 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고 다른 뭐 인플루엔자도 넣고 해서 불가리스를 같이 주입을 해봤더니 77%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심지어는 개랑 원숭이한테 그거를 입으로 먹인 것도 아니야. 그렇네. 세포에다가 세포에, 주입을 한 거야. 근데 네. 그렇게 치면 우리 손소독제 거기다 주입했으면 1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0%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지.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연구 결과인데 이 77%라는 숫자를 내세워서 홍보를 했고 연구 결과 발표한 사람 알고 보니까 남양유업의 연구소장이야. 그리고 그 심포지엄이 발표한 그 날의 장소 대관비 남양유업이 됐어. 남양유업이 걸린 판이네요, 그냥. 남양유업이 벌린 판인 거지. 근데 사실 과거에 무슨 카제인, 나트륨 파동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선을 세게 넘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약처에서 남양유업 고발하고 경찰 수사 착수하고 홍원식 회장이 처음으로 나서서 대국민 사과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회사 매각하겠다 라고 하고 한앤컴이 나타나서 그러면 홍 회장 일가가 가진 지분 53%를 3,107억 원에 사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래서 엄청 속전속결이었어. 그게 이제 5월이었고 남양유업도 이제 사태를 빨리 조기 수습하고 싶고 한앤컴 입장에서도 어차피 남양유업의 사업 구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뻔하잖아. 그리고 상장사니까 가치평가도 시장에서 돼 있고 자료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계약을 체결을 해 나간 거지. 그러고 나서 사실은 기억하겠지만 남양유업 주가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잖아. 근데 이거를 보고 약간 배가 아파지셨는지 홍 회장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해. 계약을 서로 체결을 한 게 5월 27일이야. 중간에 이제 뭐 돈도 모으고 뭐 이 회사를 인수할 다른 회사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 그래서 이 계약을 마무리를 짓는 게 7월 30일이었어. 그리고 29일이 됐지. 네. 가만히 있었는데 한앤컴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니 남양유업 홍 회장이 지금 그 뒤에 주가가 오르니까 배가 아파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법인을 수소문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한 법무법인과 계약까지 했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야. 한앤컴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내일 30일이 계약인데 전날이 돼도 뭐 별 그러니까요. 얘기가 없고 해서 물어봐. 너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계약 내일 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하니까 저녁 10시까지 대답이 없어. 불안해라. 그리고 남양유업에서 저녁 10시에 딱 답장이 오지. 네. 우리는 7월 30일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응. 그러니까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다음날 9시에는 남양유업이 딱 발표를 해. 원래 이날 이제 주주총회, 임시주총하기로 했는데 이거 미룰게. 9월 14일로 우리 미룰게. 그리고 당연히 한앤컴과 그 계약하는 자리에도 하루 종일 안 나타났지. 약간 잠수이별 같은데요? 잠수 이별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한앤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네. 잠수 이별을 응징을 해야지. 그래서 소송을 걸어. 두 가지 소송을 거는데 이 홍 회장의 의결권을 제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달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이제 거는 거야. 그래서 이 의결권이 사실은 급하잖아. 네. 이제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빨리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드러난 걸 보면
홍 회장 측에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계약을 못 지키는 이유는 너네가 원래 약속했던 걸 안 지켰기 때문이야. 근데 뭘 안 지켰냐면 백미당의 사업부, 그러니까 외식 사업부는 분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게 해준다 라고 했는데 그거 안 지켰고, 네. 그리고 이 경영진 가족들의 예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안 해주기로 했다라고 한 거지. 네. 근데 이제 한앤컴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었는데 그런 계약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서로의 주장이잖아. 근데 법원이 확인한 거는 뭐냐면 계약서를 보니까 만약에 이 둘이 백미당을 분사를 해주기로 했었다면 계약서에 분명히 구체적인 방법, 맞아요. 내용, 일시 등을 적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 회장이 요구하는 조건은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앤컴의 손을 들어준 거지. 네. 이 계약이 유효한 거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한앤컴의 손을 들어준 이상 더 딴지를 걸기가 어렵지 않나요? 남양유업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처음에 얘기했던 CC 대유이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한앤컴이 이기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대유이니아가 나타나서 만약에 우리 남양유업이 이기면 제가 남양유업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남양유업 기업 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재무적인 지원도 하고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거예요. 네. 남양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을 더 받고 싶은 건가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면 그것도 약간 갸우뚱해. 왜냐면 이 대유이니아가 그러면은 남양유업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했냐면 네. 3,200억이거든. 비슷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한앤컴이 사기로 했던 게 3,107억 원이었잖아. 네. 그러면 97억 푼돈이거든. 네. 이만큼밖에 안 되는 97억을 이제 올려받겠다고 한 거냐. 사실 또 그건 아니야. 네. 핵심은 이 홍 회장이 나중에 본계약 때 요구를 하면 이 3,200억이 아니라 가격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기는 해. 지금 이제 3,200억이라는 거는 한앤컴의 가격에 약간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가격이고 나중에 만약에 이 모든 소송이 남양의 승으로 이어지고 네. 이게 선결 조건이고 그 뒤에 대유에 팔게 되면 아마도 3,200억보다는 더 높은 계약 조건을 걸겠지. 네. 한앤컴이 요구했다는 백미당 분할이나 뭐 예우 이런 것도 뭐 핵심적이진 않아 보이는 이유는 그러면 그 백미당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대유와의 계약에서도 백미당 분할해달라고 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조건은 빠져 있다고 해. 그러면 대유는 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따져보면 대유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어. 왜냐면 계약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건부기 때문에 만약에 남양이 못 이긴다. 그러면 그냥 뭐 다시 계약금 돌려받고 없던 일이 되면 되는 거고. 근데 남양이 이긴다라고 하면 대유 입장에서는 이제 신사업을 찾고 있었는데 대유는 지금 전자기기 회사잖아. 네. 어쨌든 대리점 영업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남양 같은 대리점 베이스의 어떤 사업을 본인들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가 있고 본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좀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좀 이미지가 나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양과 손을 잡았다는 게 뭐 이미지적으로 타격은 있기는 하겠지만 뭐 겉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막 대유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 그럼 결국 남양은 이거 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벌이는 일인 건가요? 사실 남양 홍 회장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그만이 알겠죠. 아무도 몰라. 왜냐면 대외적으로 나와서 말했던 뭐 경영진 사태, 본인의 사태 이런 것들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계약을 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양의 속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 이거를 정말 회사를 팔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한앤컴이 싫은 건지 한앤컴이 사기로 했던 이 3,107억 원이 싫은 건지 정확한 거는 속내는 알 수는 없기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한앤컴과의 계약을 깨고 싶다는 것이고 판세는 이미 살짝 기울어진 상황에서 대유이니아를 어떤 카드로 쓴 거지. 한앤컴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남양유업을 잘 체질 개선을 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후보군들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를 약간 법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대유를 데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물론 이면으로는 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소송이라는 게 뭐 시시비비대로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소송을 하는 사람의 그 의지.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와 맞아요. 시간. 나는 이거 시간 얼마든지 들여도 돼. 뭐 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소송 결과가 좌우되기도 하는데 이 홍 회장은 소송 얼마나 끌든 니네 한앤컴이 힘들지 우리가 힘드냐 이런 마인드로 약간 쟁점을 많이 만들어서 그 대유이니아를 끌어들인 것도 어떻게 보면 쟁점을 하나 더 만들려는 네.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 그러네요. 한앤컴 입장에서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니까 음. 이 기업 가치도 떨어질 거고. 그치. 기업 가치도 떨어지고 펀드에서 계속 소송 비용도 음.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기업에서 경영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맞아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뭔가 교과서 같은 데도 나올 것 같아요. 맞아. 기업의 경영자가 비즈니스 얼마나 케이스 중요하나. 스터디로 네, 그런 걸로.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정말 이 경영자를 꼭 반드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스토리지. 네.